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시간을 한 10분 정도 드린 것 같은데 이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문제로 내드린 이 세 가지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어제 배웠던 거 그대로 활용하는 거. 근데 어제 배웠던 거랑 다른 게 있다면 어제 쓰지 않았던 데이터 타입을 써야 된다라는 거. 그것 빼고는 똑같은 상황인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봐보니까 이 첫 번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캐릭터 타입으로 배열을 만드신 분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여기다가 적어드린 이 내용을 봤을 때 얘를 캐릭터로 생각하셨다면 조금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러분들이 쓴 코드를 봐도 캐릭터 타입에다가 데이터를 넣을 때 쌍따옴표로 데이터를 넣은 게 아니죠. 이렇게는 캐릭터 타입에 데이터 못 넣어요. 홀따옴표로 넣으셨을 겁니다. 만약에 제가 캐릭터 타입을 요구를 한 거였다면 저도 문제를 이렇게 냈을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내가 사용해야 되는 데이터 타입을 생각하는 것도 이 문제의 일환이었으니까 네, 이 말을 듣고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게끔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 1번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타입을 사용하라고 문제를 낸 걸까요? 네, 스트링이겠죠. 문자열이에요. 이게 글자가 하나밖에 안 들어있으니까 캐릭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 그거는 약간 이렇게 좀 함정을 파놓은 거였고 실질적으로는 문자열, 스트링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걸 저도 이쪽에 오른쪽에 좀 옮겨 놓고 보면서 배열 3개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배열부터 한번 쭉 만들어 볼까요? 스트링들만 들어갈 수 있는 변수 ARR1이라고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링들 3개 들어가야 되니까 방 3개짜리로 만들어 줄게요. 자, 제가 알려드렸던 방식으로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아예 한 번에 이렇게 만드신 분들도 괜찮아요. 잘 하셨어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특수하게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딱 정해져 있는 조건이잖아요. 우리가 선언과 초기화를 동시에 할 때만 사용이 가능하니까 저는 일반적인 케이스로 정답을 공개를 해 드릴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는 true, false가 들어가야 된대요. 이렇게. 얘네들이 들어가려면 데이터 타입을 뭘로 잡았어야 된다? 얘네들은 논리 값이니까 논리형 데이터 타입인 불린으로 잡아줬어야겠죠? 이렇게 값은 동일하게 다 3개씩 들어가 있으니까 방은 3칸으로 만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3번 데이터에 해당하는 녀석들은 어떤 데이터인가요? 실수죠? 실수 데이터니까 우리가 실수형 데이터 타입 쓸 수 있는 거 뭐뭐 있어요? 네, 플롯과 더블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자, 제가 플롯과 더블을 둘 다 보여드릴 건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일단 플롯을 먼저 해볼게요. 이제 플롯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쓰려고 할 때 뭔가 생각한 것처럼 데이터가 안 들어갔을 거예요. 예를 들어 얘부터 먼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첫 번째 값이었던 10.4라는 값을 난 넣을 거야. 얘가 플롯은 실수형 데이터 타입이 맞으니까 실수형 데이터들만 들어갈 수 있는 배열을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얘가 갖고 있는 0번방을 불러다가 이 실수를 넣으려고 하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거 안 되죠. 이거 분명히 실수가 맞는데 안 되잖아요. 자, 똑같은 모양으로 더블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플롯으로 만들었고 더블로 만들었고 차이밖에 없고요. 똑같아요. 0번방 불러다 놓고 똑같이 실수 넣고 있는데 둘 다 실수형 데이터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얘는 안 되고 얘는 돼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기본 자료형 8가지 실수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제 두 가지 플롯과 더블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실수형 데이터 타입이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쓸 때 소수를 써야 된다면 더블을 쓰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얘가 좀 더 정확하다. 플롯에 비해선 얘가 조금 더 비교적 정확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나가는 말로 이 플롯으로 데이터를 쓰려면
데이터 값 뒤에 f를 붙여야 된다라는 말을 아마 했을 거예요.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f가 있어야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한 실수 형태로 데이터를 넣었을 때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플롯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 더 늘어난 거죠. 이렇게 데이터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플롯을 주로 사용하지 않는 거고, 뭔가 실수형의 형태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땐 그냥 더블 사용하시면 돼요. 저도 이번에 플롯을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더블을 사용을 할 겁니다. 이거는 일단 빼죠. 자, 그럼 일단 배열 3개를 다 만들어 놨어요. 지금 이 문제에서 배열 3개를 만든 겁니다. 이 데이터를 생각해서, 아직 데이터는 안 넣었죠? 넣기 전에 데이터를 생각해서 타임만 맞춰준 상태고요.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저장하는 작업은 간단하죠? 0번방부터 데이터를 넣을 거다 라고 해서,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차근차근 쌓아 나가면 되는데, 자,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들 우리가 제가 어제 보여드린 것처럼 반복문 가지고 처리할 수 있을까요? 반복문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넣는 작업 할 수 있나요? 못해요, 이거. 왜냐면 규칙이 없어서. 그나마 스트링에 들어있는 A, B, C는 규칙을 찾으려면 찾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더 불편한 거예요. 두 번째, true, true, false. 만약에 이게 true, false, true였다. 그러면 true랑 false를 번갈아 가면서 넣는 식으로 어떻게 규칙을 만들 수 있어요. 3번, 얘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규칙이 없으면 반복적으로 코드가 도는 걸로 자동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하나씩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자, array2한테도 비슷하게 여기는 true, 여기는 마지막 게 false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수에도 10.4 그리고 3.14, 6.48 자, 이렇게 값을 다 넣었습니다. 자, 지금 이러면 우리가 배열 3개를 만들고 데이터 저장까지 한 거예요. 저장할 때 들어갈 데이터들은 이렇게 제가 제시해드린 데이터를 넣은 거고요. 자, 그럼 이 녀석들 이제 출력을 할 건데, 이제 어제 마지막에 제가 보여드렸던 방식, 반복문을 활용해서 출력을 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출력문을 사용해서 출력하신 분도 있고, 다양하겠지만, 일단은 반복문을 쓰지 않고 출력하는 걸 먼저 보여드릴 건데, 자, 제가 array 1이라고 하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리모컨을 눌러서 0번, 1번, 2번을 다 만약에 따로 가져온다면 그냥 나오겠죠.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얘를 여러 개 쓰기 싫어서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A, B, C가 붙어서 나오겠죠. 근데 이 붙어서 나오는 게 마음에 안 들어, 난 띄어쓰기 한 칸을 주고 싶어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한 칸씩 띄워주면 됩니다. 그러면 띄어서 잘 나오겠죠. 자, 어떤 방식을 쓰더라도 우리가 값을 출력하는 방식은 제가 정해놓고 문제를 내드린 게 아니었으니까 상관은 없어요. 자, 근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얘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자, 얘도 지금 이 상태에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얘가 지워지면 문제가 생겨요. 이거는 왜 문제가 생겼을까요? 왜 빨간색 컴파일 에러가 발생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array2라고 하는 배열에서 0번 방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면 이 자리에 뭐 남아요? true 남겠죠. 자, 컴퓨터는 값을 가져오면 치환을 한다라고 했어요. true. 이게 지금 실행이 안 되는 상태지만 됐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우리는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논리값을 가지고 연산을 하려고 하고 있죠. 자,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숫자 더하기 숫자를 제외한 문자 더하기 문자, 숫자 더하기 문자, 당연히 이런 연산 안 되는 거지만 어느 정도 수용되는 범위가 있었는데 지금 논리값 연산에 대해서는 애초에 이건 안 돼라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마우스를 올려서 보면 이거는 치환을 하든 안 하든 같은 에러가 발생을 하는데, 자, 얘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요. 불린 타입에 대해서는 연산이 정의된 게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플러스 연산을 할 수가 없어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바가 이 불린 타입 데이터를 가지고서 논리 데이터를 가지고서 사칙 연산을 할 수 있게끔 정의해 놓은 게 없으니까 우린 이 문법을 사용할 수 없다 라고 에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애초에 문법이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참과 참을 더한다.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 방식은 안 된다. 근데 아까 전에 띄어쓰기가 있을 때에는 뭐라고 안 했죠? 얘는 왜 뭐라고 안 하겠어요? 이거는 직접 연산이 아니어서 그래요. 지금 이거는 연산이 어떤 논리 더하기 논리였던 게 논리 더하기 문자 더하기 논리 더하기 문자 더하기 논리로 간 거예요. 그럼 중간에 문자가 꼈죠. 그럼 얘는 논리값을 문자로 치환하고 문자랑 이어붙입니다. 숫자 더하기 문자 연산을 했던 거랑 유사한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논리 더하기 논리, 이 직접적인 연산이 불가능한 거지 중간에 문자를 끼워 넣으면 그냥 문자처럼 취급하는 거는 가능해요. 만약에 이 순서를 바꿨다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논리 더하기 논리를 만들어주면 안 돼요, 우리는. 자, 그리고 마지막 밑에 있는 녀석 같은 경우도 실수니까 사실 당연히 상관없을 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실수는 정수처럼 취급을 받을 거니까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근데 출력문 3개를 쓰는 것도 귀찮아서 얘를 반복문으로 처리할 거야. 뭐 while을 쓰든 for를 쓰든 상관은 없지만 저는 for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어제 보여드렸던 걸 활용해서 여기다가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지금 잘 보시면은 반복문 하나 썼죠? 반복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출력문이 3개죠. 각각 array 1에서 뭐 0번째든 1번째든 2번째든 반복문 도는 대로 작업을 처리해 줄 거고 얘도 마찬가지. 제가 이렇게 썼는데 이거 제가 원하는 대로 얘네들의 값이 잘 나올까요? 문제없이? 잘 나오죠? 물론 하나씩 나오는 게 좀 보기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나오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왜? 얘네 배열 3개 다 사이즈 같으니까. 지금 array 1의 길이를 갖다 놓고서 작업을 했거든요. 종료 조건에 array 1의 길이를 갖다 놨어요. 그럼 3이죠. array 1, 3칸이니까 길이 3이에요. 근데 이 녀석도 결국엔 길이가 3일 것이고 이 녀석도 결국엔 길이가 3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걸로 바뀌나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에 얘가 연산이 되고 이게 실행이 돼서 컴퓨터는 이 자리에 3을 남길 거니까 길이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배열의 사이즈가 같았기 때문에 반복문을 여러 개를 쓸 필요가 없었다. 만약에 이거를 다 따로따로 해준다라고 하면 이렇게 가는 건데 이렇게 가면 3개 나오긴 하겠죠. 근데 반복문이 해야 되는 일이 결국에 똑같아요. 여기 치환되어 들어가면 3이 남을 거니까 결국 똑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반복문을 3번을 쓰는 거니까 만약에 얘네 사이즈가 달랐다면 당연히 한 번에 처리하려고 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선 같았으니까. 상황에 맞게끔 코드를 좀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정답은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근데 가장 효율적인 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최대한 그 효율을 어느 정도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보니까 이렇게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알려드렸던 거를 잘 활용하셔서 아이고. 이렇게 하신 분도 있었어요. 잘하셨어요 이거. 어차피 반복문 안에서 수행해야 될 코드가 한 줄이라면 우리 중괄호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조건문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런 것도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얼마든지 활용할 방안은 많다라는 거. 자, 그러면 어제 배웠던 거 간단하게 데이터 저장하고 출력하는 것까지 코드를 짜봤고요. 시각화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좀 진행을 해볼게요. 좀 작게.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는 A1, 얘는 A2, A3 그리고 이 녀석들 각각 방 3개 존재할 거고 이거를 심플하게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리모컨 하나 달아주고요. 리모컨 색깔이나 모양은 여러분들 하고 싶으신 대로 하셔도 돼요. 저는 약간의 그냥 차이를 주기 위해서 다른 색깔과 다른 모양을 선택을 하는 거지만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 개념들을 적절하게 다 사용을 해줘야 돼요. 디스라는 이름까지 적어주고요. 자, 왜 이렇게 못 쓰니? 아유 안 쓸게요. 여기 0번, 1번 방 번호만 좀 줍시다. 0번, 1번, 2번 이렇게 시각화 끝났죠? 값을 넣었다라는 상황까지 그리고 싶으면은 여기다가 이제 값 채워주면 되는 거고 출력하는 것까지 하고 싶었으면은 버튼 누르는 행위까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가며 얘를 뽑아오는 거 체크를 하셨으면 되는 거고 시각화. 자, 제가 지금 여기에 작성했던 코드를 시각화를 했을 때 객체는 몇 개? 객체는 3개죠, 3개? 왜? 뉴가 3번 나왔으니까. 그쵸? 뉴가 한 번 나올 때마다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라는 의미니까 뉴 3개 나왔으니까 객체도 바로 따로따로 3개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고 각각의 변수에 연결되고 있으니까 변수도 3개. 그러면 이 코드상에서 리모컨 총 몇 개? 리모컨은 총 6개. 디스도 리모컨이니까. 이거가 하나. 얘도 디스 리모컨.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 총 6개. 그 중에 이제 변수가 들고 있는 리모컨들은 각 변수당 하나씩 해서 3개가 되는 거고. 그죠? 이런 개념들이에요. 자, 그리고 어제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제 인덱스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서 우리가 이 인덱스 번호를 직접 부여하는 게 아니라 배열이라는 걸 만들어냄과 동시에 방 개수만큼 부여받는다라고 했죠. 자, 이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했고 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0, 1, 2, 3, 4, 5, 6 쭉 해서 인덱스 번호가 부여를 받을 거예요. 자, 그렇다라는 건 이 배열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 데이터가 순서가 의미가 있을까요? 배열이라는 객체를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다라고 했을 때 그 데이터를 보관하는 상황 속에서 데이터들의 순서가 의미가 있을까요? 얘는 있어요. 왜냐면 인덱스로서 순서를 가지게끔 저장이 되잖아요. 우리가 데이터를 넣은 대로 차곡차곡 쌓여나가는 형태예요. 그죠? 물론 이런 건 가능해요. 이번 방에다가 데이터를 먼저 채운다 가능은 하죠. 근데 이번 방에 데이터를 먼저 채웠다고 해서
이 2번 방이 1번 방 자리에 생겨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열이라는 거를 우리가 그림을 조금 다르게 그려보면 이제 가로 형태로도 그릴 수가 있는데 얘는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3칸짜리 배열을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0, 1, 2 방번호를 이렇게 갖고 있다 라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 어떤 값, 이 자리에 어떤 값, 이 자리에 어떤 값 이런 식으로 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요. 제가 2번 방에 데이터를 넣는 작업을 먼저 했다라고 한다고 해서 이 2번 방에 있는 얘가 2번 방이라는 요놈이 이 1번 방의 앞으로 이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작업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인덱스는 고유한 방 번호고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고 컨트롤을 못 합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2번 방에 데이터를 넣어놓고 1번 방에 데이터를 안 넣어놓으면 그냥 안 넣어놓은 대로 1번 방이 비어있을 뿐인 거지 2번 방이 앞으로 당겨지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 그러면 이런 거를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제가 1번 이렇게 데이터를 3개를 다 넣어놨는데요. 1번 방에 있는 데이터를 지웠어요. 얘를 지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잠깐 고민을 해보실래요? 1번 방에 있는 데이터를 지웠다. 그러니까 각각 방마다 방 3개짜리 배열인데 각 방마다 데이터가 다 들어있다가 1번 방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비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자, 제가 1번 방에 있는 값을 지운다라고 했지 1번 방을 지운다라고 한 게 아니죠. 그럼 이 방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애초에 배열이라고 지금 배열 우리가 만들어서 쓰는 형태를 보면 방 사이즈를 지정하는 시점, 내가 원하는 방 개수를 지정하는 시점은 배열 객체를 만드는 시점이에요. U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시점에 이미 그 해당 배열이 가져야 되는 방의 개수는 정해졌어요. 근데 값을 지웠다고 방이 사라지지 않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값만 사라지는 거예요. 값만. 1번 방은 빈 방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바에서 명확하게 값을 비운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특정 타입, 그러니까 특정 타입은 값을 비워낼 수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또 내용이 나올 건데 얘네들 다 빼고 아니다. 얘네도 남겨놓죠. 다 해보죠. 제가 지금 배열 3개, 아까 값 3개씩 다 들어있던 녀석들 중에서 1번 방에만 데이터를 다 안 넣었거든요. 1번 방은 그럼 지금 데이터를 제가 한 번도 넣은 적이 없으니까 값이 안 들어있어야 되죠. 그렇죠? 제가 값을 넣었다가 없앤 것도 아니고 애초에 값을 넣는 코드를 지웠어요. 그럼 실행을 하면 안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안 들어있는 그 1번 방에 대한 데이터는 반복문을 통해서 다 가져와라 라고 하면 어떻게 가져올까요? 과연? 값을 넣은 적이 없는데 얘는 어떤 값을 우리한테 꺼내서 보여주려고 할까요? 그걸 생각해보는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다른 방에 들어있는 값들을 볼 필요가 없으니까 1번 방으로 고정시켜서 볼게요. 그냥 우리가 궁금한 건 값을 넣지 않은 1번 방에 대한 출력 결과니까. 자, 이 녀석 이런 결과가 나와요. 값이 안 나오진 않죠. 자, 어레이 1이라고 하는 애는 스트링 들이었어요. 그 문자열 들이라는 녀석이었습니다. 그리고 불린 들, 얘는 논리였죠. 그리고 더블 들, 얘는 실수예요. 다 다른 결과가 나왔네요. 그렇죠? 이거를 좀 더 다양한 케이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그냥 아예 다 비워놓죠. 비워놓고 어차피 출력할 거니까. 자,
int는 0이 나와요. 또 다 달라요.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들이 어떤 거냐면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되는데 얘는 또 아무것도 안 나와요. 자, 제가 정수형 보여드린 거고요. 문자형 보여드린 거고요. 실수형 보여드린 거고 논리형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참조형까지 보여드린 겁니다. 자, 우리가 외워야 되는 기본 자료형 타입 8가지에 보면은 바이트, 쇼트, 인트, 롱 이렇게 4가지는 정수형이었어요. 그럼 다 얘와 같이 0이 나와요.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같은 형태의 데이터를 취급하는 녀석들이니까. 그리고 나서 실수형, 플롯, 더블 이렇게 나옵니다. 0.0. 그리고 문자형, 캐릭터 아무것도 안 나온. 여기가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안 나온 건 아니라요. 뭐가 있기는 해요. 여기 보이세요 이거? 뭐가 있어요. 아예 없던 거라면, 진짜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은 거라면 뭔가 칸이 없어야 되는데 예, 있습니다. 이거는 공백을 출력한 거예요. 공백. 여기서 말하는 공백이라는 건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거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캐릭터 타입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됐겠죠?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기본 자료형 8가지를 다 제외한 모든 나머지 데이터 타입은 참조형이라고 했어요. 이 스트링이라는 녀석도 결국에는 참조형 타입이었고, 그 참조형 타입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케이스를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녀석들은 자바에서 만들어져 있는 기본값이라는 녀석들이에요. 기본값. 이제 디폴트 값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디폴트. 이거 U입니다, U. U를 왜 이렇게 N같이 썼니? 네. 자, 디폴트 값, 기본 값. 얘네들은 우리가 지금 배열을 만들어낸 순간 1번 방은 이미 존재한다라고 했죠. 이 방은 값을 넣기 전부터 이미 존재해요. 근데 이 방 하나하나가 어떤 취급을 받는다고 했죠? 변수 취급을 받는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값 하나밖에 못 가지는 변수의 특징 똑같이 가지는 거였고요. 변수랑 다른 거는 우리가 이름을 지정할 수 없었다. 그 우리가 지정하지 않는 이름, 지정 못하는 이름 대신에 얘네가 가지고 있는 이름은 뭐다? 인덱스 번호였다. 라고 하는 차이밖에 없는 건데, 그럼 얘도 변수고 얘도 변수고 얘도 변수예요. 우리가 배열 객체를 만들어내는 시점 그 순간부터 이미 변수 3개가 생성이 된 겁니다. 이 자리에는. 그럼 변수를 만들어 놓고 그 변수한테 값을 초기화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출력을 사용한 거예요. 지금 코드로 봤을 때 이거랑 같은 말이라는 건데, 자, 보세요. 이렇게 하려고 한 거랑 똑같은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변수 선언만 했고 초기화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초기화 안 한 상태의 변수를 출력하려고 했다. 근데 지금 보면 여기는 빨간색 에러로 뭐라고 하고 있죠. 지금 여기서는 가능했었는데 실제로 값도 나왔는데 여기서 뭐라고 해요? 얘는 이제 조금 다른 이유가 있는데 진짜 똑같이 얘네처럼 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얘를 이쪽으로 뺄 거고, 지금 이 앞에 붙어있는 이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는 여러분들 지금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하니까 얘 뭐라 안 하죠. 자, 이 녀석 출력하면 얘 인트 정수형이었으니까 기본값으로 0 나와요. 만약에 이 녀석이 뭐 스트링이었다 그러면 기본값으로 널 나옵니다. 아까 봤던 내용들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더블이다 그러면 0.0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상황,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변수의 값을 넣지 않은 상태로 출력했을 때 기본값, 디폴트 값이 되어 나오는 이 상황은 자바가 알아서 이 기본값으로 초기화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조건이 좀 있어요.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아까 얘가 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애초에 뭐라고 해요 이거.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인데 어떤 조건이 있는 거냐면, 자바에서 전역 변수는 초기화를 하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기본값으로 초기화된다.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자, 근데 지금 이 전역 변수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은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 입에서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동안. 변수는 아는데 전역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용하던 변수는 전역 변수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사용하고 있던 그 수많은 변수들, 얘네들은 전부 다 지역 변수였습니다. 자, 자바에서 지역 변수는 초기화를 하지 않았을 때 않고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라고 하는 녀석의 차이인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쓰던 방식은 이런 방식이었죠. 근데 얘는 초기화를 하지 않고 쓰려고 하니까 뭐라고 해요? 에러 내용에 마우스를 올려서 보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뉘앙스 정도만 파악을 하면 됩니다. 자, the local variable may not have been initialized 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지역 변수는 초기화되지 않았어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초기화하지 않고 쓸 수 없다. 초기화라는 건 우리가 변수 처음 만들고 나서 값을 넣는 작업이었죠. 맨 처음에 값을 지정해주는 작업. 그리고 나서 값을 바꾸는 건 뭐라 그랬어요? 재할당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어요. 초기화랑 재할당은 다른 겁니다. 재할당은 이미 값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값으로 변화시켜주는 걸 재할당이라고 하는 거고, 초기화는 값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처음 값을 지정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초기화된 적이 없어 라고 하면서 사용을 못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녀석은 우리가 지금까지 쓰던 방식인데 지역 변수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는 뭐냐? 지금은 좀 간단하게만 얘기를 좀 할 건데, 우리가 그동안 사용하고 있던 지역 변수 이 녀석은 메서드, 클래스 내부, 아니다, 클래스 내부란 말을 빼죠. 메서드 내부에서 만들어진 변수.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메서드는 함수랑 같은 의미로 보셔도 돼요. 자바는 메서드랑 함수, 이 말도 우리가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도 많을 텐데 괜찮습니다. 앞으로 배울 거에 있어요. 바로 배울 거예요. 어딘가 안에서 만들어진 변수다. 지역 변수. 그리고 전역 변수는 메서드 외부에서 만들어진 변수를 의미합니다. 얘도 이제 함수랑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고요. 자, 메서드라는 녀석과 함수라는 녀석은 자바에서는 동일한 의미로 생각하셔도 돼요. 다른 언어, 다른 특정 상황에서는 메서드랑 함수가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자바는 괜찮아요. 그 이유가 근본적으로 이제 자바 같은 경우는 클래스 없이 코드를 작성하는 경우가 없다. 자바는 무조건 클래스가 있어야만 그 안에 코드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메서드랑 함수가 따로 구별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다른 언어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없이 코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클래스라는 개념 없이. 그러면 메서드라고 지칭할 수 있는 것과 함수라고 지칭할 수 있는 게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자바니까 우리는 자바라서 괜찮은 거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메서드는 함수랑 똑같다가 아니에요. 그건 좀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메서드 내부에서 만들어진 게 지역 변수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쓰던 게 지역 변수라고 했고, 자, 우리가 왜 지금까지 쓰던 게 지역 변수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코드를 항상 이 녀석의 안쪽에다가 작성을 했어요. 근데 이 녀석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었죠? 우리 이거 여기다가 처음에 클래스 만들고 나서 이런 거 했었어요. 잠깐만요. 클래스 딱 처음에 맨 처음 만들면 여기서 소문자 메인 입력하고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보세요 하면서 이 메인 메서드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행시킬 수 있는 파일, 사실 이 메인 메서드가 실행이 되니까 우리가 코드를 실행해서 결과를 볼 수 있는 거다라는 얘기도 드렸었고, 이 녀석의 이름이 메인 메서드예요. 우린 메서드라는 개념을 배우지 않았지만 사용하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이 메인 메서드의 안쪽에다가만 코드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메서드
내부에서 변수를 만들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쓴 건 전부 다 지역 변수였다. 그리고 제가 간간히 예시로 보여드리면서 여기다가 어떠한 변수를 만들고 뭐 이런 거 만들어내고 얘를 사용하는 경우들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자, 이 녀석 메인 메서드 안쪽에 있나요? 아니죠. 얘 지금 이 안쪽에 있지 않잖아요. 이 중괄호 안으로 파고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그럼 얘는 메서드 외부에 있는 거예요. 이 녀석이 전역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 예시를 보여드릴 때에도 지금 여기 전역 변수로 만들어진 애는 초기화를 하지 않았지만 실행하면 0이 잘 나와요. 근데 이 녀석이 이 안으로만 들어오면 초기화하지 않고는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돼서 애초에 실행할 수 없는 컴파일 에러가 발생을 한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가질 건데, 자, 전역, 지역, 뭔가 메서드 외부, 메서드 내부, 어떤 공간을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름을 지어놨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전역,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전역은요, 그냥 쉽게 전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전 지역이 진짜 전 지역은 아니고 약간 조건이 있는 전 지역인데, 뭐라고 해볼까? 같은 클래스 내의 전 지역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클래스 내. 그러니까 서로 다른 클래스라면 전역 변수라고 할지라도 서로 그냥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뭐 왔다 갔다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은 쓸 수 없다라는 거고.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역, 얘는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지역은 특정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 이렇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특정 지역 어디겠어요? 메서드 내부입니다. 메서드 안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메서드를 벗어나면 얘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요. 그거에 대한 예시를 진짜 간단하게만 하나 보여드릴 건데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이거 좀 지워볼게요. 이제 이 녀석 가지고 또 해도 되지만 그냥 해보죠. 자, 일단은 얘 잠깐 주석 걸어놓고 여기부터 좀 봅시다. 자, 이 메인 메서드라고 하는 녀석 중괄호가 열렸고 닫혔어요. 여러분들 조금 이따 배우시겠지만 이 녀석도 메서드거든요. 제가 메서드 하나를 새로 만들어낸 건데 이 메서드 안쪽에서는 중괄호 열리고 닫히는 사이에 제가 변수를 선언하고 만든 적이 없죠. 여기선 A를 쓰는 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A 못 쓴다고 하죠. 이 A를 못 쓴다고 하는 에러는 아까처럼 초기화되지 않았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애는 만들어진 적이 없어 라고 할 거예요. 이런 변수는 없어. 그래서 여기 이쪽에 변수를 만들어서 써라 라는 식으로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도 이따가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내용 2교시 때 설명드릴 거예요. 이제 이거에 대한 얘기를 드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이 중괄호 안에서 만들어진 A라는 변수는 이 중괄호를 벗어나면 쓸 수가 없다. 이 안에서만 살아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 얘는 누구라고 했어요? 메서드 외부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전역 변수다. 전역 변수가 주석이 풀리자마자 이쪽 에러 없어졌죠. 그리고 이 모양과 색깔을 잘 보시면 이 A랑 이 A는 같은 모양이고 같은 색깔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A와 여기 있는 A가 같은 모양이고 같은 색깔입니다. 약간 파랗고 갈색이고 그리고 기울어져 있고 기울어져 있지 않고 라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값도 다르게 나와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것까지 해줘야 확인이 가능하니까 두 개의 출력문
이 10이라는 건 여기서 나온 거고요. 0이라는 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런 방식도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다 배울 거니까. 그래서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에 대한 차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오버가 되고 있는데 하나만 더, 말이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이 지역 변수라는 개념은 좀 많이 빡빡한 개념이라서요. 상당히 까다로운 녀석이에요. 어느 정도로 까다롭냐면 자, A가 10과 같으면 int B라는 애를 선언 및 초기화를 하고 B를 출력하겠다라는 코드를 짠 거죠. 이러면 당연히 이 코드는 B는 1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을 거니까 이게 참이니까 맞죠? 위에서 10으로 초기화했으니까 나올 거예요. 출력의 결과가 잘 나오죠. 근데 얘가 여기로만 가도 얘는 B를 찾지 못해요. 이 B는 만들어진 적 없다라고 해요. 왜? 여기서 분명 만들었는데 이 이품은 참인 거 우리 알고 있죠. 여기서 만들어질 건데 왜? 얘조차도 이 중괄호 안에 감싸져 있는 거라서 이 중괄호 안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if라고 하는 이거는 그냥 문법이었죠. 메서드가 아니에요. 얘는 메서드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안에서 만들어진 녀석이라 밖에서 못 씁니다. 이건 반복문도 똑같고요. 그러니까 자바 내에서 무언가 중괄호를 통해 코드가 갇혔다면 그 안에서 변수가 선언됐다면 그 중괄호 벗어나면 그 변수 못 써요. 지역 변수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좀 까다롭다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리고 좀 엄밀히 따지자면 자바에서 메서드나 함수나 똑같은 의미로 봐도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게 함수의 의미예요. 약간 함수로 정의되어 있는 기능을 우리가 불러다가 쓰는 용도거든요. 그런 느낌이라서 다른 언어는 다른 개념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지역 변수가 좀 까다로운 녀석이다 라고 하는 개념까지 일단 하고요. 쉬는 시간 가졌다가